Warriors Daily. 안녕하세요, 워리어스 데일리입니다. 드디어 2021년 시즌이 밀워키 벅스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밀워키 벅스와 밀워키 팬분들 정말 축하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워리어스가 우승을 하진 못했지만 올해 파이널은 NBA에 상당히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상 때문에 뭐 운 좋게 우승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껏 우승했던 팀들 중에 부상과 관련 없이 결승까지 올라와서 우승을 했던 팀은 단 한 팀도 없습니다. 골스가 우승할 때도 다른 팀들 부상의 영향을 분명히 받았었고, 또 토론토가 우승할 때도 골스의 케빈 듀란트의 부상이 없었다면 골스가 이겼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부상이 있었던 뭐든 간에 우승을 해냈다는 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밀워키 정말 축하합니다. 그럼 이제 시즌이 마무리가 됐고 공식적으로 이제 오프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코로나로 워낙 단축된 시즌이어서 쉴 틈 없이 이제 바로 다가오는 주에 NBA 드래프트가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현지 날짜로는 7월 29일이고 이게 한국 날짜로는 7월 30일 금요일 아침 9시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의 영상으로는 골스가 7번 픽과 14번 픽으로 어떻게 그 픽들을 쓸 수가 있는지에 대한 영상 올렸었거든요. 혹시 안 보셨다면 지금 그걸 먼저 보고 오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이번 영상은 이제 드디어 실제로 누구를 뽑을 수 있을지, 어떤 선수들이 있고 어떤 선수가 가장 골스에 잘 어울릴 만한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픽들을 쓸지 말지, 트레이드를 할지 뭐 이런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 오늘은 골스가 이런 픽들을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만드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제가 그냥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듣고 올리면 쉬운데, 그래도 좀 제가 제대로 알고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그동안 조사도 열심히 하고 영상도 찾아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루하지 않도록, 길어지지 않도록 빠르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우선 7번 픽으로 뽑을 수 있는 선수를 얘기하기 전에 1번 픽부터 6번 픽을 간단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올해 드래프트는 처음에 5맨 드래프트다 해서 탑5 선수들이 딱 정해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가, 최근에 그 스카리 반스라는 선수가 인기를 많이 얻으면서 이제는 6맨 드래프트다 해서 1등부터 6등은 뭐 정해졌다고 보도되고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순서대로 선수를 나열해보면 1번 디트로이트는 케이트 커닝햄, 2번 휴스턴은 제일런 그린, 3번의 클리블랜드는 에반 모블리, 4번의 토론토는 제일런 석스, 5번의 올랜도는 스카리 반스가 5번으로 올라왔고요. 6번 오클라호마 시티는 조나탄 쿠민가를 뽑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지금 특히 1번부터 4번 선수들은 순서가 뭐 조금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 큰 이변 없는 한 1, 2, 3, 4번은 사실상 확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5번, 6번 선수들을 일단 짚고 넘어가면 조나탄 쿠민가 선수부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선수가 최근 드래프트 순위에서 그나마 조금 내려갔어요. 근데 그 이유는 아직까지 다듬어지지 않은 선수라는 점입니다. 제가 영상 한번 올렸었는데, 몸 자체로만 보면 가장 NBA에서 준비된 선수고 재능과 포텐셜이 1, 2, 3번 픽에 못지않게 엄청나게 높은 선수로 알려져 있는데, 다만 다가오는 첫 번째 시즌 2021년 시즌에는 바로 큰 역할을 맡고 뛰기에는 아직까지 준비가 좀 덜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올해부터 잘하고 싶은 팀들은 쿠민가를 기피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 쿠민가가 5번이 아닌 6번 그리고 혹은 7번까지도 지금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골스의 7번으로 쿠민가가 떨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를 생각해 봤을 때, 조나탄 쿠민가는 골스가 그동안 얘기해온, 그리고 골스가 지금 필요로 하는 그런 선수와는 정말 180도 정반대입니다. 그쵸? 골스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경험 많고 바로 팀의 우승을 가능성을 올려줄 수 있는 베테랑인데, 쿠민가는 그거에 정반대란 말이에요. 그럼 골스도 패스를 해야 되냐 이렇게 또 생각하기에는 또 너무 좋은 선수가 될 게 보입니다. 너무 재능이 보이고 가능성이 너무 많이 보이는 선수라서,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쿠민가가 7번 픽까지 떨어지면 골스는 그냥 잡아야 됩니다. 잡고 걱정은 내일부터 하더라도 쿠민가 같은 선수를 그냥 떨쳐보내기에는 너무 아쉬운 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쿠민가를 원하는 수많은 팀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골스에게 많은 오퍼를 보낼 거고요. 그럼 가장 좋은 오퍼를 받아서 트레이드를 하는 게 가장 최고의 옵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쿠민가의 가치가
높게 측정돼 있고 다만 지금 당장 플레이를 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쿠민가가 7번까지 떨어질 일은 많이는 없어 보입니다. 골스를 제외하고 로터리에 있는 모든 팀들이 리빌딩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미래에 좋은 유망주를 데려가는 게 다들 목표이기 때문에 쿠민가가 쉽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번 드래프트에서 지금 많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스카리 반스입니다. 이 선수는 7번에 떨어질 이유가 쿠민가보다 오히려 더 적다고 봅니다. 그리고 설령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골스는 이 선수를 쓰려고 픽하는 거는 좀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유를 설명드리면 스카리 반스는 제2의 드레이먼 그린이라고 알려지는 선수예요. 그 말은 수비가 좋고 플레이메이킹이 되는 포인트 포워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인데 골스의 제1의 드레이먼 그린이 있죠. 게다가 우리가 지난 시즌 항상 얘기해왔던 미니 드레이먼 그린도 있습니다. 후안 토스카노 앤더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비슷한 유형의 선수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만약에 7번으로 떨어지면 스카리 반스를 픽하고 쿠민가와 비슷하게 트레이드를 하는 목적으로 데려오는 거는 저는 무조건 찬성입니다. 1번부터 6번 픽까지는 이런 선수들이 있고 높은 확률로 7번까지는 이 선수들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부터 진짜 드래프트가 이제 시작인데 한 가지 알고 시작해야 되는 게 7번부터 거의 14번 픽까지는 누가 맞고 누가 틀린 이런 게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케이트 커닝햄, 제일런 그린, 에반 모블리, 제일런 석스 이런 탑 유망주가 4번 픽에 뽑히지 않으면 그건 뭐 잘못된 거다, 나중에 후회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7번 픽부터 14번 픽까지는 잘못된 게 없다고 보여요. 그냥 각 팀마다 필요한 것, 가장 어울리는 선수를 골라가면 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번 픽에서 안 뽑힌 선수가 14번 픽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골스는 다행히 7번, 14번 두 개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7번에서 못 뽑았다고 해서 아쉬워하지 않고 14번 픽에서도 뽑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진짜 추려서 만들게 된 골스의 7번 픽 후보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리는 순서는 단순히 그냥 알파벳 순으로 정했습니다. 뭐 순위 같은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선수는 제임스 북나이트입니다. 북나이트는 슈팅 가드고 지금 나이는 현재 20살인데 이제 시즌이 시작할 때는 만 21살이 됩니다. 키가 196cm, 몸무게가 86kg, 윙스팬은 204cm로 사이즈가 좋은 편의 슈팅 가드입니다. 북나이트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공격입니다. 대학에서 평균 18.7점을 기록했고 3점 미드레인지 점퍼, 골대에서 마무리까지 다 되는 3레벨 득점원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이 선수의 운동신경인데 통통 튀는 듯 활력 넘치는 움직임으로 상대 선수를 뚫고 골대까지 밀고 들어가고 마무리가 상당히 잘 되는 선수이기도 하고 또 드리블을 하다가 공간 창출을 한 뒤 미드레인지 점퍼도 잘 꽂아넣는 자기가 혼자서 플레이가 가능한 그런 선수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건 자신이 혼자 공간을 창출해내고 득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이게 가능한 선수는 지금 골스의 커리나 뭐 조던 풀 정도가 하고 있는데 또 그런 공격에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문제로 보이는 점이 있다면 3점 슛인데요. 3점 슛을 30%의 성공률로 쐈고 캐치앤슛이 그렇게 큰 장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선수는 터지는 날 제대로 터지는 유형의 선수인데 한 경기에 40점을 넣는 경기도 있었을 정도로 한번 분위기를 타면 제대로 타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이런 점은 클레이 탐슨을 닮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운동신경이 워낙 좋아서 화려한 덩크를 잘하고 앞에 선수를 두고 또 터프 피니시가 잘 되면서 골밑에서 마무리는 62.7%의 성공률로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런 장점이 있다면 당연히 단점도 있습니다. 더블팀이나 트리플팀을 받을 때 무리해서 공격을 시도하려고 하다가 막히는 경우도 있고 그로 인해 1년 동안 어시스트보다 턴오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메이킹이 그렇게 좋다고 볼 수 있진 않고 이걸 또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보면 득점을 집중적으로 하는 선수라는 겁니다. 패스를 하는 것보다 자신이 득점하는 거를 먼저 머릿속에 넣고 있는 그런 선수예요. 1대1 수비수로서는 괜찮은데 팀 디펜스를 할 때 스위칭이라든지 오프볼 상황에서 자신이 마크하는 선수를 종종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임스 북나이트와 비교되는 NBA 선수들을 보면 조던 클락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경기에 나와서 해야 되는 게 득점, 그리고 득점, 또 득점, 이렇게 득점밖에 없습니다. 조던 클락슨은 3점이 지금 좀 더 좋은 편이긴 한데 이 두 선수가 하고자 하는 건 상당히 역할이 비슷한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제임스 북나이트는 시카고의 잭 라빈과 가장 비슷한 것 같아요. 사이즈도 그렇고 덩크 화려하게 하는 거, 득점하는 거 좋아하고 플레이메이커라기보다는 골밑과 점퍼 득점이 뛰어난 이 두 선수이기 때문에 제임스 북나이트는 그런 유형의 선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쿠민가가 밑으로 떨어진다면 다른 선수보다는 이 제임스 북나잇 이 선수가 올라가서 쿠민가가 뒤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만큼 많은 팀들이 지금 좋게 평가가 되고 있는 선수입니다. 두 번째는 자시 기리입니다. 자시 기리는 포인트 가드고 현재 18살, 나이가 가장 어린 드래프트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키는 2m고 203cm의 윙스팬, 몸무게는 93kg인 상당히 사이즈가 좋은 포인트 가드입니다. 자시 기리는 미국 사람이 아닌 호주 출신의 선수고 최근에 호주 국가대표로 경기를 뛰었지만 올림픽까지는 출전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 선수는 지금 상당히 어린 나이에 호주 리그에서 1년을 벌써 뛴 프로 경험이 있고요. 호주 리그 NBL 하면 지금 생각나는 선수가 라멜로 볼입니다. 라멜로 볼이 NBA 오기 전에 호주 리그에서 먼저 프로 데뷔를 했었고 당시 17.7리바운드 7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이제 NBA에 와서 신인상을 수상했었는데 자시 기리도 그 똑같은 호주 리그에서 기록을 보면 평균 11.7리바운드 7어시스트, 득점이 조금 떨어지지만 상당히 비슷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두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NBA에서 이 선수가 할 수 있는 거는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가 다 되는 사이즈가 좋은 가드이자 올어라운드 플레이어, 딱 라멜로 볼 유형의 선수입니다. 상당히 독창적인 패스를 즐겨하고 플레이메이킹이 아주 좋기 때문에 패스 퍼스트 유형의 가드입니다. 트랜지션에서는 항상 멀리 보고 길게 패스를 찔러주고 골밑까지 들어가서 마지막 순간에 어시스트를 잘 넣어줍니다. 플레이가 진행되기 전에 플레이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 같고 완벽한 타이밍에 정확한 패스로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상당히 어린데 이런 플레이메이킹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해 보이죠. 그리고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도 패스를 상당히 잘하고 양손을 정말 잘 씁니다. 득점에서는 골밑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마무리가 잘 되고 골밑에서 마무리 역시 왼쪽 오른쪽 상관없이 양손으로 마무리를 잘 합니다. 속도가 빠른 편은 아닌데 멤피스의 카일 앤더슨처럼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서 플레이를 잘 하는 편입니다. 슈팅은 시즌 초반보다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좀 더 좋은 성공률을 보여줘서 발전의 가능성은 보이지만 정확히 지난 시즌 숫자로만 이걸 본다면 야투율은 42%, 3점은 30%에 그쳤습니다. 기디 역시 3점슛을 쏠 수 있기는 한데 이 선수의 슈팅 모션을 보시면 자세가 조금 엉성한 것 같기도 하고 공이 손을 벗어날 때마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가장 특이한 거는 슛을 쏘고 착지를 할 때 발이 앞뒤로 벌어지는 거는 진짜 본 적이 없는 특이한 자세네요. 슈팅 메카닉을 조금 고쳐야 될 필요는 있지만 발전 가능성은 상당히 크게 보입니다. 어린 포인트 가드가 이미 플레이메이킹을 가지고 있는데 슈팅까지 좋아지면 정말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 라멜로 볼도 슈팅의 문제로 지적을 많이 받았었는데 올해 별로 큰 문제 없이 슈팅을 잘해서 자시 기리도 기대가 됩니다. 한 가지, 자시 기리는 플레이메이킹이 되지만 드리블링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키에 비해 다리나 팔이 긴 편이 아니고 허리가 되게 길어 보이죠. 그래서 드리블링이 조금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점프력이나 스피드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미친 사이즈의 어마어마한 운동신경을 가진 NBA 선수들과 비교를 해서 얼마나 해줄 수 있을까가 의문이긴 합니다. 자시 기리는 그래도 다른 면에서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7번 픽까지도 올라올 수 있고 만약에 운이 좋으면 7번에서 뽑지 않으면 14번 픽까지도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이제 데이비언 미첼입니다.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골스가 7번으로 데려가는 선수의 이름을 올린 데이비언 미첼입니다. 미첼은 지금 현재 22살, 2021 시즌 시작에는 이제 23살이 되는 루키 치고는 꽤 나이가 있는 편입니다. 키는 183, 몸무게는 93kg인 사이즈가 상당히 작은 포인트 가드입니다. 윙스팬은 191cm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사실 맞나 싶습니다. 사진으로는 봐서는 팔이 상당히 짧아 보여요. 이 선수가 워리어스의 예상 7번으로 가장 이름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이 선수의 대학 시절 경험과 나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골스는 지금 당장 팀을 도울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고 대학 4년을 다니고 이제 NBA에 들어오게 되는 23살의 데이비언 미첼이 하이 레벨 농구의 경험이 그 어떤 루키보다 풍부하겠죠.
대학 마지막 시즌 평균 14점, 2.7 리바운드, 5.5 어시스트, 야투율은 51%고 3점은 45%로 야투율이 상당히 좋게 마무리가 되었고, 야투도 좋지만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수비입니다. 올해 수비 수상한 경험이 있고 1대1 수비수로서 상대팀 포인트 가드를 아예 묶어버리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이번 NBA 파이널에서도 크리스 폴을 주루 홀리데이가 마킹하면서 시리즈를 잡아내는 걸 보면 이런 점들은 상당히 어떤 팀에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1번 픽으로 유력한 케이트 커닝햄과의 대학 시절 두 선수가 맞붙었을 때도 사이즈가 훨씬 좋은 커닝햄을 상대로 정말 터프한 수비를 보여줬었던 데이비언 미첼입니다. 한번 유튜브에 케이트 커닝햄과 데이비언 미첼을 검색해보시면 미첼의 수비력을 한번 제대로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공격에서도 슈팅이 매년 좋아졌고, 특히 3점을 1년 동안 45%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인 것 같고, 누구보다 열심히 훈련을 한다고 알려진 선수이기 때문에 슈팅 훈련이 꾸준하다면 45%가 NBA에서도 이어질 수 있을 듯 합니다. 플레이 영상을 보시면 몸이 상당히 탄탄해 보이는 게 느껴지실 텐데요. 사이즈는 작지만 쉽게 밀리지 않는 몸과 무엇보다 스피드가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퍼스트 스텝, 처음 치고 나가는 그 스텝이 상당히 빨라서 수비수를 제치고 골대에 가서 마무리도 좋은 편입니다. 다른 루키들보다도 침착하고 노련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비언 미첼의 단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농구 실력과 관련된 단점이 아닙니다. 첫째는 신장이죠. 키가 183, 우리 주변에도 183 친구 한 명 정도는 있을 법한 그 정도의 신체 조건인데, 농구 선수로서는 당연히 사이즈가 상당히 작고 또 팔도 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수비력이 좋고 골밑에서 마무리 능력이 좋다 하더라도 이 팔 길고 신체 조건이 좋은 선수들을 이기는 거는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지금껏 대학에서는 잘 해왔는데 이런 사이즈로 NBA에서 성공한 사례는 상당히 보기 드물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이즈에 대한 제한이 상당히 많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이인데, 대학을 4년 다니고 드래프트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올해 루키가 되겠지만 지금 골스에 벌써 3년 차에 접어드는 조던 풀보다도 한 살이 더 많습니다. 시즌 시작에 23살이 되는데 농구 선수의 전성기들이 보통 27, 28 이 정도쯤에 오는데, 다른 20살의 선수들과 비교하면 약간 포텐의 끝이 이미 보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런 나이와 노련함 때문에 지금 현재 골스가 원하는 것과 잘 맞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판단은 골스의 프런트가 할 거지만,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하는 거는 신장이랑 나이로 봤을 때 포텐셜이 지금 이제 19살, 20살의 선수들보다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나름의 하이 로터리 픽인 7번 픽을 이렇게 한계가 보이는 선수에게 쓰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죠. 데이비언 미첼은 현재 NBA 선수와 비교를 하면 일단 몸매의 그 단단함을 생각하면 유타의 도노반 미첼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도노반 미첼 역시 키는 큰 편은 아니지만 몸이 상당히 좋아서 막 수비수를 밀고 들어가는 플레이를 자주 하는데, 그런 피지컬로 보면 그런 점들이 비슷하고,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 보스턴의 저는 마커스 스마트와 상당히 흡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포인트 가드의 슈팅도 나쁘지 않고 플레이 메이킹도 좋은데, 가장 큰 장점은 수비라는 점이 데이비언 미첼과 마커스 스마트의 가장 닮은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얘기해볼 선수는 모세스 무디입니다. 모세스 무디는 슈팅 가드고요. 나이는 만 19살입니다. 어립니다. 키는 198cm, 윙스팬이 무려 216cm입니다. 몸무게는 93kg로 팔이 상당히 긴 슈팅 가드입니다. 무디는 슈팅이 일단 좋습니다. 슈팅 자세가 상당히 매끄럽게 좋아 보이고요. 캐치앤슛도 잘하고 특히 코너 3점에서 빛을 보는 선수입니다. 팔이 길다 보니까 윌리스 포인트가 상당히 높고, 캐치앤슛을 잘하는 선수답게 공이 없이 빈 공간을 찾아서 오프볼 움직임도 좋습니다. 슈팅 윌리스가 빠른 편은 아니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 꾸준하게 일정한 속도로 슈팅을 하고, 대학에서 평균 17점, 야투는 43%, 3점은 36%의 성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3점만 잘 쏘는 것이 아니고 공간을 창출해낸 후 미드레인지 점퍼도 괜찮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릴리스 포인트가 높기 때문에 앞에 수비수가 있는 터프샷도 잘 넣는 편입니다. 수비에서도 긴 팔을 이용해서 블락과 스틸을 잘 잡아내고, 꼭 블락이 아니더라도 상대 선수의 슈팅을 괴롭힐 만한 좋은 컨테스트를 합니다. 스텝이 좋아서 스크린도 잘 피하고 웬만해서 뒤로 뚫리지 않는 수비를 합니다.
이 선수의 단점은 슈팅은 좋으나 이 골밑 마무리가 약한 편입니다. 골밑에서 수비가 좋은 선수가 서 있으면 레이업으로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특히 어디서 마지막 스텝을 밟고 뛰어야 되는지 헷갈리는 듯 약간 멀리서 점프를 하고 위에서 이렇게 톡 내려놓는 레이업이 아닌 밑에서 위로 던지는 성공률이 낮은 레이업을 종종 합니다. 이전에 데이비언 미첼이 신체 조건이 안 좋은데 운동신경이 상당히 뛰어났다면 모세스 무디는 약간 좀 반대죠. 농구 선수로서 사이즈는 상당히 좋게 타고났는데 운동신경이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라서 뭐 폭발력 있는 돌파라든지 스피드가 좋은 막 빠르게 골대로 일직선으로 파고 들어가기보다 이렇게 빙 돌아서 골대로 들어가는 공격을 자주 하는데 이게 스피드와 힘이 좋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빙 도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무디는 전형적인 3&D 윙에 가장 가까운 선수고 지금 NBA 선수들과 비교를 해보면 최근에 파이널까지 상당히 좋은 활약을 했었던 피닉스의 미칼 브리지스가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골스가 7번 픽으로 뽑을 수 있을 만한 선수를 추려봤고요. 요즘 워낙 골스 관련된 뉴스나 루머들이 많이 나오면서 드래프트 픽을 과연 트레이드할지 뭐 그런 가능성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선 선수를 뽑아놓고 트레이드를 하더라도 그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골스 프런트가 뽑고 그 뒤에 트레이드를 할 파트너를 찾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트레이드를 실패하게 됐을 때를 대비해서 골스에 맞춰서 드래프트 해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제가 위에 추천한 선수들 중에 한 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4번 픽은 어떻게 쓰일까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14번에 적당한 선수들의 후보를 몇 명 얘기해 드리면 트레이 머피 3세, 크리스 두알테, 알페론 산군, 우스만 가루바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의 반응이 좀 좋으면 그 선수들도 정보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있을 이제 NBA 드래프트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요. 과연 골스는 어떤 결정을 할지 그리고 그 어떤 결정이든 올바른 결정이길 바라면서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